네, 첫 번째 발제로 그간 경기도의 탈원화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정신재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책무,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서의 거주 및 치료 재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또 민간 공공 협력의 근거 조항 등이 사업 근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재활 사업의 비전은 96년부터 이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수행을 시작하면서 인권 존중, 회복 증진, 독립 촉진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큰 흐름과 변화를 좀 살펴보면 2008년에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회복이나 재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제 경기도 부지사님 주재로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기반 정신질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의 어떤 인권교육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당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인권교육 모델을 개발을 했던 성과, 그리고 다양한 당사자 옹호와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연대와 조직화 측면에서는 31개 시군 가족대표단의 추진, 그리고 이 다양한 논의의 장에 가족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가운데서도 안타깝게 2017년도에 진주 안인득 사건과 같은 미치료 정신질환의 범죄,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법이 전면 개정이 있었었고 그로 인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에서도 외에 보호받고 있지 못한 대상자 수가 전국 50만 명 중에 30만 명을 차지하고 경기도도 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의 시설 확충과 그다음에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TF팀을 가동을 했고 대응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탈원화를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역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정리해 보면 정신응급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립 정신병원의 개원과 그다음에 응급 대응 개입팀을 필두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현재 10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신의료기관 퇴원을 하고 나서 보다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중간집인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3개소 경기 남북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와 또 독립을 위해서 LH로부터 주거 확보를 통해 현재 19개 시군 28가구를 제공하면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또 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또 그들에 대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절차 보조 사업과 같은 당사자 지원 사업과 가족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M 사업인 10개 민간 의료기관과의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의 세부적인 흐름과 현재까지의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서비스 흐름,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는 이어지는 별도의 발제에서 자세히 전해주실 거라 여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정신재활 시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탈원화의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하고자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지역
지역별 이렇게 불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을 채워가야 하는 과제들은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성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 지원 사업의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독립주거 지원 사업의 특성을 좀 보면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역과 기초센터에서의 공동 사례 관리와 또 긴급 주거 지원비 지원 그리고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체험홈으로 운영이 되고도 있습니다. 당사자 가족 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 사업들의 현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의 제약으로 인해서 가족 대표단에서 이제 비대면 콘텐츠를 고민을 하고 또 전화 상담을 개설을 해서 활발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계십니다. 감염병 위기에서의 새로운 과제였던 정신응급 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이제 정신응급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또 정신응급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또한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응급실 사례 시도자 사업, 그다음에 응급 대응 개입팀을 운영을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신 응급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를 공공기능을 강화해서 민간 정신 의료기관 내에 공공병상을 운영해가는 그런 계획들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소득 기준을 대폭 작년 대비 완화한 그래서 응급 입원이라든가 행정 입원 그리고 외래 치료비, 초기 진단비, 외래 진료비 지원에 재정적 투입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현황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발제에서 관련 성과와 재원에 관한 고견들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